처음부터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뭔지를 캐치하고 그렇게 그리면은 러프한 상태로 이렇게 그려줘도 어때요? 충분히 이 분위기가 나오잖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크로키를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좋아요. 크로키 다른 느낌으로 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저는 그러면은 포즈 그리기, 핀터레스트 아예 그런 게 있네요. 아, 멋진 사진 많다. 제가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하는 거랑 또 조금은 다르게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 할지 고민되면 그냥 하나씩 다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아, 이거는 하기 좋고, 저건 좀 하기 힘들구나, 라는 것도 좀 느껴지면은, 이제 괜찮지 않을까? 처음부터 막 이것저것 너무 고르려고 하지 말고, 재밌어 보이는 거 하나 그냥 아무거나 정하셔도. 저 그냥 이렇게 내리다가 그냥 꼽히는 거 해도 돼요. 기지개 켜는 거, 이런 거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비슷한 걸로 또 나오니까. 더 좋을 만한 거. 여기 이렇게 좀 특징 잡을 만한 게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은 제가 옛날에 알려드린 방법이 어떤 거였죠? 옛날에 알려드린 방법이 이게 천천히 얘를 이렇게 그냥 이제 쭉 보이는 대로 눈에 띄는 것들을 이렇게 서서히 그려가면서 천천히 그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약간 명암이랑 같이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선을 딱 이렇게 이용해서 특징을 쭉 캐치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약간 보여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명암 라인도 같이 이렇게 해도 되고 내가 그리는 라인이 뭔지 좀 생각해 가면서 명암이 확실하니까 커다란 거 위주로만 본다 그러면은 이런 사소한 거는 무시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일단 이렇게 쭉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특징될 만한 것들만 잡아서 이렇게까지 위치 안 맞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요. 좀 정교하게 한다 그래도 이런 얼굴 같은 것들은 좀 표현하기가 너무 이렇게 복잡해서 사실 안 해주는 게 더 좋겠지만 일단은 한번 시도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정말 이제 보이는 거에만 좀 집중을 해서 사실상 완벽하게 맞지도 않을 거고요. 그냥 큰 어떤 명암 흐름이라든지 특징될 만한 것들만 이렇게 잡아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좀 여건이 되면은 약간 뭐 이런데 명암적으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뭉개보는 것도 재밌게 나올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보이는 커다란 특징들 이런 거 잡아가면서 이렇게 그려보는 것도 되게 좋은 묘사예요. 그죠? 근데 요거는 따지고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뭉개는 거 빼고 그냥 제가 그은 걸로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천천히 긋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어떤 굴곡이 너무 울퉁불퉁해진다거나 하는 식으로 살짝 조절해서 그리기가 어려운 약간 막 비율도 너무 넓어져 버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전체 비율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잘 안 돼요. 결국은. 이번에 이제 좀 다르게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크로키라는 게 방금은 좀 어떻게 보면 펜 쓰듯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쭉 긋는 거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냐면은 약간 얘가 이제 연필이다 이거예요. 지금 사용하는 게 이 브러쉬거든요. 오일 파스텔 같은 느낌의 브러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를 그냥 굉장히 조그맣게 써가지고 이렇게 흐리게도 쓸 수 있고 진하게도 쓸 수 있어서 약간 연필 같은 느낌으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브러쉬예요. 그래서 얘를 일단은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려볼 건데 연필이니까 어때요? 강약 조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릴 때 선을 뭐 한 선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쭉쭉 뭔가 편안하게 좀 진할 것 같은 데다가 이렇게 힘을 팍 줘가면서 아예 이렇게 약간 밀도를 채워서 각도란지 이런 거 좀 신경 쓰면서 이렇게도 한번 채워보고 이런데 복잡한 거는 그냥 약간 요런 식의 러프한 선을 좀 흐리게 써가면서 처리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쭉 본 다음에 여기 뭐 머리카락 그릴 때도 확실하지 않은 거는 살짝 이렇게 좀 흐리게도 써봤다가 다시 이렇게 좀 채워줘도 되니까요. 이렇게 약간 밀도까지 이렇게 준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밝기 조절까지도 가능한 거죠. 진할 것 같은 데만 이렇게 좀 힘 줘가면서 특징이 확실한 데만 이렇게 힘을 주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만 살짝 표현해주고 이런데 팔뚝 뭐 잘 특징 모르겠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다가 이런데 이렇게 확 좀 진하게 이렇게 또 한번 써보고 이렇게 꼭 굳이 선으로만 그릴 필요 없이 약간 이렇게 면적도 한번 이렇게 채워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복잡하니까 그냥 진한 거 위주로만 이렇게 딱 해주면서 이런데 라인이 살짝 안 맞죠? 얘도 위치가 좀 안 맞는다. 배꼽 위치가 좀 올라가야겠죠? 그냥 이런 식으로 그죠? 약간의 강약 조절이 보이니까 훨씬 더 내가 이렇게 딱 중요한 부분은 좀 진하게 긋고 그게 아닌 부분은 약간 힘 조절을 이렇게 해가지고 약하게도 써가면서 이렇게 그리니까 훨씬 더 힘있게 보이게 좀 매력있게 나오는 것 같지 않나요? 그쵸? 지금 하는 작업은 인물 형태를 생각하기보다는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건가요? 그쵸?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죠. 얘가 이제 제가 어떤 형태를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더 진한 게 보이니까 그 진한 데부터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막 머리카락도 이런 식으로 칠할 때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누드 같은 거 그린다고 할 때도 이렇게 선이 이렇게 보이는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이게 이제 외곽 라인이 선명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또렷하게 이렇게 따면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흐릿하게 이렇게 가주면서 좀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만 이렇게 힘을 좀 써가면서 이렇게 뭐 인물 드로잉도 크로키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러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크로키가 또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더 중요한 게 또 느껴지면 이렇게 겹선을 이용해서 그냥 좀 프리하게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한 부분의 어떤 형태에만 되게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팔 같은 걸 하나 보면서 그리더라도 아주 집중해가지고 더 디테일을 이렇게 넣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셔도 되고 말이죠. 그 방법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거를 이제 또 다른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그린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 어떤 진하게 큼직한 거 위주로만 이제 이런 것들은 짧은 시간에 하거나 목탄 같은 걸 이용한다 그러면은 번지는 거를 가지고 그림을 또 그려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진하게 내가 이런 커다란 흐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는 이렇게 살짝 이어지다가 이렇게 커다란 흐름이 딱 느껴져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풀어주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다 한 다음에 풀어주면 더 좋겠어요. 이제 머리카락은 이렇게 그냥 쭉쭉 진하게 칠하면서 이제 안쪽에 있는 섬세한 얼굴을 좀 그려보고자 이렇게 좀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요거에만 딱 집중을 하는 거죠. 그냥 여기도 손가락 그린 데 있어가지고 딱 진하게 어두운 부분 이렇게 딱 잡아주고 경계에만 이렇게 치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느낌을 딱 잡아주고 이게 뭐 이렇게 살짝 연하게 요 정도만 좀 잡아줄까요? 이런 흐름이 딱 나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확 찍어가지고 경계를 약간 이런 식으로 잡아줘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스머지 툴 같은 걸로 이런 식으로 얘도 아까 내가 나눈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거 보면은 외곽 살짝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서 얘도 머리카락 이렇게 연결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더 이렇게 뭉개가지고 이어줘 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더 디테일 추가하려면 추가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안쪽에 이렇게 살짝 더 뭉개서 이 부분에 좀 어두운 느낌을 좀 만들어 주겠다 하면 이렇게 또 만들어 보고 스모커보다는 약간 목탄 같은 느낌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밀도가 살짝 낮으면은 저렇게까지 진하게는 안 쓰면서 살짝씩 이렇게 묘사를 또 덧대주고 여기도 약간 이런 각도로 이렇게 딱 특징이 이렇게 크게 들어간다 하면은 그 특징 단위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이런 데 위주로 살짝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막 뭉개주면서 그러고 나머지 몸도 빛 받는 데는 뭐 크게 별로 눈에 안 와닿아요. 요런 경계가 좀 제일 눈에 와닿잖아요. 그죠? 그런 데 위주로 이렇게 보면서 중요한 특징들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잡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다시 그런 라인들 약간 이렇게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렇게 딱 찍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살짝 뭉개주고 여기는 이제 좀 흐리게 딱 들어갔으면 좋겠으면 여기서 약간 강약 조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흐리게만 살짝 써주고 살짝 이런 느낌만 좀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어때요? 또 독특한 느낌으로 또 크로키가 만들어지고 있죠? 나머지 치마 그리는 거는 이제 또렷하게 그리면 되니까 두꺼운 걸로 그냥 이렇게 또렷하게 못 그릴 만한 너무 미세한 특징은 그냥 안 잡고요. 어차피 뭐 주름 치마에 주름을 똑같이 그리는 게 우리가 목적이 아니고 그냥 이런 비슷한 간격으로 이렇게 어둠과 밝음이 연결돼 있다라는 것만 이렇게 딱 느껴지게 그 다음에 얘를 뭐 이렇게 약간 미세하게 이렇게 해놓고 살짝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 뭉개주는 거죠. 그러면은 약간의 컬러의 느낌도 살짝 이렇게 내볼 수도 있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도 크로키라고 볼 수 있는 거. 여기 뭐 팔뚝을 이렇게 꼭 따야지 막 그게 중요한 거고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인체를 연습 중이어가지고 비율을 연습하고 뭐 만약에 그런 크로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릴 줄 알아야죠. 얘가 손목이 어떻게 꺾였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그죠? 근데 그런 연습 말고 그냥 이 연습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중요한 게 제가 결국 그려야 되는 거는 뭐 팔을 이렇게 들고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죠? 이런 자세의 사람이기도 해요. 몸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사람을 그리는 거기도 해요. 그죠? 근데 이거랑 또 별개로 제가 또 그려야 되는 건요. 아예 이 사진같이 이런 분위기를 또 그려야 되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죠? 결과적으로 그래야지 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얘가 팔을 이런 각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각도로 했을 때 명암이 이제 어느 부분이 좀 강조가 되고 어느 부분은 좀 이렇게 무난하게 이렇게 명암이 흐르며 이런 것들을 관찰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이제 외곽의 어떤 실루엣 같은 거에만 집중을 하지 이런 전반적인 그 흐름이랄까? 좀 그리고 그림 안에서 이 장면에서 눈에 띄는 게 뭔지를 인지를 안 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스케치는 스케치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부분은 채색에서 그냥 어떻게든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잖아. 맞죠? 그러니까
채색할 때 또 벙쪄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좀 어려워하고, 맞죠? 근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뭔지를 캐치하고 그렇게 그리면은 러프한 상태로 이렇게 그려줘도 어때요? 충분히 이 분위기가 나오잖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크로키를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걸 그릴 때 이렇게 빛 방향이 확실한 거는 지금 같은 이런 처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알았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번에는 뭐 아예 진짜 가볍게 이렇게 큼직하게 이렇게 선을 좀 써가면서 큰 어떤 형태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봐주는 거죠. 아예 뭐 어떤 곡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커다란 이런 것들 이제 위주로 봐주면서 또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어요. 그죠? 얘네가 이렇게 있는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 좀 신경 써가면서 이렇게 그리는 게 또 어떨 때는 더 큼직한 단위들로 표현하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여기서 각도가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되고 이게 만약에 이제 처음에는 일자로 봐요. 근데 좀 익숙해지면 여기 정도는 이렇게 살짝 곡선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야. 맞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이런 각도로 명암이 이렇게 만들어지네 라는 것들에 이렇게 실루엣을 강조해서 한다 그러면 약간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옷이 지금 각도가 이런 각도로 나오네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뭔가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그냥 무시해가지고 여기 흰 옷과의 경계만 좀 더 강조해서 이렇게 그려본다든지 살짝 도형화인 거예요. 그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도형화가 그 말 때문에 뭐 도형화가 되게 특별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든지 우리는 이 사물을 볼 때요. 내가 그러니까 사람을 그릴 거긴 한데 이 장면을 그릴 거다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면은 여기 얘는 정말로 눈, 코, 입이 있고요. 머리카락도 한 올 한 올 있을 거고 얘 본질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걔가 어떤 태양빛의 조명 아래서 이런 거리에 서 있으면은 이 장면이 만들어지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물리적으로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다 계산해가지고 태양이 뭐 몇 시에 구름이 어느 정도 낀 날씨에 조명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을 그냥 얘가 있을 만한 요소를 우리가 다 그리는 게 얘가 진짜 사람이 아니고 나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나무 결이 뭐 이런 거 하나 다 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굳이 안 그리죠. 왜?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얘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분명히 얘한테도 별로 안 중요해요. 여기 눈, 코, 입, 머리카락이 심지어 이렇게 가려져 있어. 이쪽 눈 잘 안 그려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사람이라고 인지를 하는 순간 왠지 막 대칭 맞춰서 얼굴, 눈, 코, 입도 그려야 될 것 같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나무는 사실 요거 나무까지 하나하나 조금 각도 삐뚤어진 거 이런 거 신경 쓰면서 나무 그리는 사람 있어요? 아마 없을걸요? 그거 조금 달라진다고 안 틀려 보이니까. 그죠? 근데 얘는 이제 물론 사람이고 우리가 얘를 사람으로 이렇게 그리는 순간 사람으로 인지를 하니까 눈 방향이 좀 엇나가거나 이러면 이상하게 보기는 할 거야.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거를 우리가 얼굴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를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더 중요한 요소들에 이제 신경을 쓰면서 그런 데 위주로 조금 더 이렇게 크게 여기 막 머리카락 잔머리 있는 거 알죠? 근데 그냥 대충 실루엣이 요 정도 느낌이야 지금. 이렇게 잔머리 포함하면 그럼 요거 위주로만 좀 판단을 하고 여기에 하얗게 요 실루엣이 딱 남네요. 그러면은 요 부분 그냥 이렇게 묻어가지고 그냥 이런 데 좀 무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큼직하게 보면서 더 우선시돼야 되는 정보를 담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도형화가 그냥 얘를 무슨 네모, 세모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인 거죠. 이런 과정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이런 각도들을 계속 살짝씩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큼직한 도형으로 이렇게 봐줬다가 나중에 요걸 이제 섬세하게 봐준다고 하면은 또 이 안에서 이런 데 어떤 미세한 굴곡들까지도 감지해 나가면서 그리다 보면은 어떤 이런 각도의 손 모양을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당장에 어려우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크로키를 통해 가지고 이런 큼직한 느낌 위주로만 좀 담아보려고 하면서 이런 데 꺾인 어떤 각도라든지 이런 거에만 좀 치중을 하면서 이렇게 그려보는 거지. 자, 일단 대충 이 정도까지 설명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